또 여권의 관심은요. 한동훈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인가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. 먼저 두 사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.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같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하신 분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또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. 네, 한 전 장관은 비윤계 포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현정 의원님, 두 사람이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? 저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사실상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떤 대체를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단순히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 정권을 양두구역 뭐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권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지금의 현재 민주당의 입장과 똑같습니다. 자, 근데 본인은 이제 27일 날 탈당을 예고하고 있잖아요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동안 하셨던 청년 정치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당내에서는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 더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? 네. 이준석 전 대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저는 가능성,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그러면 본인의 반성과 비판이 없다라고는 저는 돌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. 오히려 사실은 지지층 내부의 분열만 더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은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뭐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만나겠다는 뭐 이야기를 한 바 없는데 이미 벌써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일단 본인이 27일 날로 지금 일단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합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? 천하용인 중에서 한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. 네. 그리고 천하람 지금 위원장도 별로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허은하 의원도 사실 나가게 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딱 한 사람 이기인 지금 경기도 의원만 함께 한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점점 세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를 들어 세가 커지면 예를 들어 정치 세력이라는 게 사실 커지고 어쩔 수 없으면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점점 세가 지금 줄어들고 작아지는데 굳이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다 손을 내밀 수 있는 가능성 오히려 그거보다는 당내를 추스리고 또 이런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거기에 앞장서야지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차선책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한동훈 전 장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도 커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자, 박상규 의원님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. 네,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여론조사는 추세입니다. 네.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.1%의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앞섰다, 제쳤다,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저런 구도로 나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선두가 바뀌어서 접전 양상에서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동의 야권 1위 대선 후보의 위치를 지키고는 있는데 뭔가 정체도 있어요.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거나 조금 빠지거나 뭔가 이런 건데 한동훈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단단위에서 출발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. 그 기세가 물론 저 여론조사는 두 사람만을 특정해서 물어본 양자 대결 결과이기 때문에 이외의 주자들이 빠져 있습니다. 그건 아셔야 되는데 저런 것을 이제 누가 보고 좀 저렇구나라고 느끼냐면 중도 유권자들이 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야? 라고 느끼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봐요. 보수나 진보가 크게 바뀔 일은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3%차로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를 오늘 아침에 봤어요. 이게 무슨 의미냐? 트럼프 대세론에 금이 심하게 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자, 이런 점에서 왜 미국 얘기를 하냐면 여론조사상 한동훈이 선두가 될 수 있다? 이런 화두를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건 컨벤션 효과입니다. 아직 뭐 취임도 안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가 1월 초까지 간다. 물론 28일 날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결단을 맞이하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변곡점을 가질지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모르겠어요. 하지만 컨벤션 효과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
밴드웨건 효과, 꽃마차가 지금 출발했습니다. 한동훈이랑 꽃마차가. 그렇게 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. 따라서 이 여론조사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특별한 의미는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. 자, 정치권을 등판한 한동훈 전 장관, 앞으로 어떻게 여당의 변화를 이끌지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.